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태성관에서 5기로 공부했던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홍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역 수능을 봤을 때 제 스스로 그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정시 원서도 넣지 않았었고요. 재수를 바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택해야 할 것까지도 없었고 저희 선택지에는 시대인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시대인재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 특히 이제 과학 2과목에 대한 서바이벌 모의고사 콘텐츠가 매우 좋았던 거를 이미 현역 당시에 저는 알고 있었고, 이제 시대인재에서 작년에 서울대 의대를 가장 많이 보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목표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2과목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인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점이 이제 국어 문학을 푸는데 약간 시간이 지체가 있었던 것 같고, 김지은 선생님께서 문학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문학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김지은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따라갔고,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6평 전에 브릿지 모의고사가 나왔었는데 그 브릿지 모의고사라는 게 킬러 문항을 빠진 그냥 비킬러, 준킬러 문항만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연습하다 보니까 6평 때 특히 생명과학 2과목 같은 경우 킬러가 한 2개 정도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데 수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모래주머니 효과 같은 거를 되게 맹신하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문제도 상당히 쉬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시대인재 30번 정도 급의 문제들을 모아놓은 걸 풀었었는데, 정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그래프로 풀면 쉽게 풀리고 어떤 문제는 그래프로 쉽게 풀릴 것처럼 보여도 수식으로 계산하면 더 간단하다, 이런 거를 살짝 직관적으로 깨닫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킬러, 준킬러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과학 탐구는 중요하다 보니까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를 끝냈을 때 15분 정도 남기고, 아니면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제 4문제 정도를 남기고 한 15분, 한 12분 이 정도의 시간을 남기면은 심적으로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시간적 여유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는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런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빼앗으면서 계속 스스로를 좀 쪼이면서 그렇게 서바이벌 문제를 좀 풀었었던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봤던 사설 문제 중에서 시대인재 국어 사설이 가장 좋았지만 평가원 문제가 아니면은 날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어 사설은 크게 마음을 좀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전에 학원에 일찍 나와서 9시쯤 집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자면은 다음날 피곤함이 확실히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찍 자는데 습관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 수면 패턴이라는 게 사실 신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잠을 자면은 그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다, 이런 거를 스스로 각인시키는 그런 일종의 주술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체력이 좀 많이 약했는데 탐구 시간에만 가면은 힘들어서 되게 지치고 문제도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완전한 이렇게 집중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모든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 때 끝까지 풀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이제 구평에 깨달아도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남겨드린 것 같고요. 제가 몇 번의 고비들을 그냥 자면서 혹은 친구들과 이제 밤에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넘겼는데, 진짜 넘길 수 없었던 고비가 10월 초쯤에 수능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선생님들은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부터 달려야지, 지금부터 성적 향상이 엄청나게 된다 하는데 저는 이미 9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거의 다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뭔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안도감도 있어서 그런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 제 스스로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분위기의 환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놀면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는 형이랑 같이 그냥 공부 끝난 날 심야 영화를 보러 가자 해서 그냥 휙 보러 갔던 기억도 나고 그런 식으로 좀 일주일 정도 놀다가 마지막 3주 전에 진짜 큰일 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해서 밀린 모든 문제를 풀었었는데, 좋다고 생각했던 김현 선생님 자료도 거의 다 풀었던 것 같고 쌓인 게 엄청 많았는데 그 문제를 진짜 다 풀면서 수능 마지막 주쯤에 와, 내가 이걸 진짜 다 풀었구나 싶어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6급형에 항상 그랬듯이 밤 9시에 자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11시에 잤습니다. 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엄청 뒤척였던 것 같은데 새벽에도 많이 깨고, 그래서 결국 일어났을 때는 진짜 몇 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나왔을 때 보니까 해가 살짝 뜨려고 하는 그 파란 하늘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국어를 좀 생각해보자면은 저는 솔직히 평소에도 뭔가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비문학을 푸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비문학을 푸는데 가나형 지문을 딱 끝냈는데 1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큰일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나왔던 환율 문제, 보기 문제가 선지가 엄청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OX를 하면서 멘탈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이 수능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 지문이 쉬워서 잘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모래주머니 효과들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빨리 풀고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과외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제가 진짜 항상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고 그날따라 조금 두 선지 중에서 헷갈리는 게 하나씩 꼭 있었는데 제가 고른 답이 다 틀렸더라고요. 뭐 89점도 아니고 깔끔하게 2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9평 때 탐구 시간에 체력이 빠져서 한국사를 되게 날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9평 때 기점으로 조금 한국사 만점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특히 빈출선지 이런 거 있거든요. 활구라든가 고려시대, 아니면은 맨날 나오는 뭐 독서 상품과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초계문신제나 이런 걸 다 정리해 놓은 노트를 만들어 놓고 수능 전날에 한번 읽고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별로 걱정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사는. 그리고 마지막에 탐구였는데 그 고질적인 그 체력적인 문제가 탐구 시간에 결국 왔는데 확실히 초점이 흐려지면서 손이 떨리면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게 되면 되게 긴장도 되고 그러면서 시간도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모든 서바이벌을 바탕으로 진짜 근육이 기억하는데 진짜 눈이 본 거를 이제 뇌에서 거치지 않고 이제 척추 반사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문제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막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다 맞았다. 살짝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능 성적표를 받은 날 하양대 의대랑 중앙대 의대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군에 대해서는 조금 질러볼까 생각했었거든요. 영어가 제가 2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깎이는 게 적은 카톨릭대나 아니면 이번에 6년제 울산으로 바뀌면서 좀 사람들이 빠질 것 같다는 울산대 같은 경우에 한번 질러볼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컨설팅을 가니까 플루토늄 이승엽 선생님께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차라리 그럴 거면 연세대를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카대나 성대 울산대 쓰면 가는데 왜 굳이 면접을 봐서라도 연세대를 갈까 이런 생각 가진 애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저보다 성적 높은 애들이 연세대를 많이 안 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면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 되게 어머니 아버지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연대 면접에 2.5배수 컷이 있는데 2.5배수 컷도 못 들면 어떡하냐, 아니면은 그냥 완전 면접을 봤는데 광탈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연세대 의대 안 돼도 중앙대 의대 다니면 되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중앙대 의대에서 연세대 의대로 떡상한 케이스로서 진짜 플루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연세대 의대는 저는 생각도 안 했던 학교였거든요. 전 솔직히 말하자면 극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은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의 컨디션, 진짜 사소한 거, 그날 있는 샤프심의 그 질감, 아니면 그날 우연히도 평소에 쓰던 지우개를 못 가져왔는데 거기서 산 지우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런 식의 너무 사소한 것으로만 쳐도 수능 점수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능이 운적인 요소를 진짜 확실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그 당일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되게 배가 자주 아팠던 사람인데 진짜 재수하면서 말하는 입도 안 듣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잠을 좀 주기적으로 자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스펙트럼이란 게 있는데, 점수의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의 상위와 하위를 결정하는 게 운이지만 그 스펙트럼의 위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좁은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는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수험생활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펙트럼의 이제 평균을 높이는 것도 노력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수 생활을 한다면 더 그럴 텐데 자기만의 시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많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말 일요일에 항상 쉬었는데 전 집에서 계속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가 수능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수능 직전에 아니면 수능 뭐 3달 전이라도 때려치고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수험 생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그 와중에도 행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수 생활을 되게 즐겁게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지 못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그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한 선생님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냥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말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밤에 이제 같이 재수를 하는 10명의 친구들과 게임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일상에 그런 약간의 변주를 줌으로써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수 생활 되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수험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장 멋진 이과생은 문학을 사랑하고 철학에 자기 삶의 기본을 두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일원으로 저만의 명언을 남기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서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은 그걸 하는 과정에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인재는 더 시대인재다. 이 더는 정관사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명칭을 말한 건데 저는 시대인재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들의 열정이 저한테 전달돼서 너무 행복한 수험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인재만의 뭔가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면 학생들의 분위기 이런 게 다른 어떤 재수학원과 비교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값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시대인재다 라고 생각합니다.